오늘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고객 공부과장 공만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간담회에 참석하셔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서울시립미술관 신규 공간인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간담회 순서를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약 10분 동안 우리 개관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후 1시 45분부터 이동하여 공간과 전시 투어를 약 4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투어 세부 동선은 길 건너 모음동 1층 로비에서 시작하여 모음동 1층, 2층, 3층을 둘러보고 이동하여 배움동을 둘러보고 배움동 1층에서 질의응답후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사는 2시 45분경 종료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술 아카이브 개관 사업 소개와 개관에 관련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술아카이브 과장 정민신입니다. 건립개요 및 기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는 중도구 평창문화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5,590제곱미터로 1,691평에 해당합니다.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상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건립기간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한 2014년 6월부터 해서 2022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사업은 348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간 구성은 전시실로 중대 전시실이 있고 연구 수집 공간으로 리서치랩,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보존소고가 있습니다. 공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는 모듈의 교실, 다목적 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 11월에 약 3개월에 걸쳐서 설계 공모가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당선된 설계자에 의한 건축 설계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2년여간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부터는 미술 아카이브의 콘텐츠 기반 조성을 위한 아트 아카이브 1차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2018년, 19년, 22년까지 아트 아카이브 4차에 걸친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디지털 미술 아카이브를 위한 관리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등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미술 아카이브는 현재 2021년 12월부터 사전 공개되어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은 전면 모든 메뉴가 공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9일자로 사업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에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미술 아카이브가 조직 이관되었습니다. 2022년 9월 8일자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 및 공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는 2017년 설계 공모에서 총 125개 팀의 경합 중에 최종 선정된 건축사 사무소 아크바디의 디센터링 더 센터, 탈중심 컨셉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완공된 미술 아카이브는 주요 기능에 따라 모음동, 배움동, 나눔동의 3개 동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공간별 자세한 소개드리겠습니다. 모음동은 미술 아카이브의 보존과 연구, 전시, 도서 열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4개의 직육면체를 조합한 형태를 가진 모음동은 평창동의 경사진 지형을 유지하면서 설계되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2개의 전시실, 그리고 아카이브 라운지,
미술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레퍼런스 라이브러리가 있으며 3층에는 미술 아카이브의 원본 자료 열람과 연구를 위한 공간인 리서치 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의 배움동은 아카이브를 4개로 함께 배우고 놀이하는 교육 공간입니다. 1층의 넓은 계단 공간은 세미나, 강연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2층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배움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교실이 있습니다. 또한 1층 정면부에는 소규모의 전시가 가능한 공간인 프로젝트 갤러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신 곳은 남흥동인데요. 남흥동은 홍제천을 마주한 건물로서 1층에는 커피와 차,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인 카페가 자리하고 있고 지금 계신 곳이 2층 다목적홀입니다. 학술 행사, 공연, 영화 상영 등의 공공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의 개관 준비 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는 개관을 준비하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개 컬렉션 57,000여 건의 아카이브를 수집했습니다. 작가를 비롯한 창작자와 비평가, 기획자 등의 4개자가 생산, 공유한 예술기록을 중점적으로 수집했으며 예술기록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작가 노트, 드로잉, 육필 원고, 일기, 서신, 메모, 사진, 필름, 그리고 소장 도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아카이브는 목록화, 디지털화, 보존 처리 및 배가, 등록, 해제 연구, 심화 콘텐츠 제작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1년 12월부터 디지털 미술 아카이브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9개의 예술기록 컬렉션을 공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수집된 아카이브는 이렇게 보존소고에서 물리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술 아카이브의 개관 준비 과정에서는 미술 아카이브를 통한 새로운 미술 이해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전 프로그램으로서 사전 전시를 기획 개최했습니다. 2020년 8월 서울시립미술관 서수문 본관에서 개최한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 전시는 미술 아카이브가 수집한 임동식 컬렉션의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로써 작가와 시대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미술 아카이브가 제시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프로그램 중 연구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연구포럼 2022 세마피칭 기억하는 미술관, 기억하는 미래가 2022년 12월에 개최되었습니다. 2022 세마피칭은 무엇이 미술 아카이브가 되는가, 미술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국내외 현장 전문가 16인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미술 아카이브의 의의를 환기하고 미술 아카이브의 실천과 운영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2022 세마피칭에는 온 오프라인으로 2,9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관식 이후 일반 개관이 이루어지면서 펼쳐지게 될 개관 전시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기획전 명랑학문, 유쾌한 지식, 즐거운 아음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개관기획전의 메인 전시로서 미술 아카이브 모음동에 있는 전시실 1과 2, 그리고 3층의 리서치랩, 그리고 나눔동과 배움동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전시 부문은 소장 아카이브 1,200여 건,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8점, 그리고 신작 커미션 작품 5점이 전시됩니다. 작품과 자료가 동시 수준된 유일한 컬렉션으로서 최민 컬렉션을 주목하고 비평, 연구, 번역, 교육 등 미술의 여러 매개 활동에 판상을 헌신한 미술평론가 고 최민을 통해 창작만큼이나 중요한 매개 활동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시로
학제, 언어, 문화권의 경계를 초월한 최민의 미래지향적인 연구 모험을 증거하는 컬렉션의 특성을 살리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동시대 예술가 등 11명이 연구와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미술아카이브 모흥동 2층 라운지에서 펼쳐지게 될 아카이브 하이라이트전 김용희, 김차섭, 임동식전입니다. 미술아카이브가 중점적으로 수집한 창작자의 작가 노트, 에스키스 등 예술가들의 작업실에서 발굴한 1차 자료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1970년대 이후 변화하는 한국 현대미술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온 세 작가 김용희, 김차섭, 임동식 컬렉션의 대표 자료를 소개합니다. 다음 세마 프로젝트 A입니다. 이 전시는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의 상설 전시로 모흥동 옥상정원과 배운동, 남운동 등 미술관의 곳곳에 펼쳐지는 전시입니다. 아카이브답게 기록과 기억을 키워드로 해서 선정된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과 커미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00여 년 전 판교의 대들보를 그대로 보존하여 제작한 정현 작가의 부재 등 장소, 시간을 넘어 보존되는 미술 아카이브의 심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마 프로젝트 A의 전시 전경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이 지금 정현 작가의 작품 무제이고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것이 홍명석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른쪽은 배운동 1층에 전시된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인 황혜선 작가의 작품입니다. 다음은 전시 외에 연구, 배움, 공모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는 연구 프로그램, 배움 프로그램, 공공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해제 연구, 주제 연구, 협력 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제 연구는 수집한 예술 기록의 기초 설명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이고요. 주제 연구는 전문 연구자가 참여하는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협력 연구는 국내외 미술 연구기관과 단체 혹은 학교 등과 협업하는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미술아카이브의 배움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강연과 워크숍, 예술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소장 컬렉션 및 전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됩니다. 배움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공동의 지식을 탐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미술아카이브의 공공 프로그램은 예술과 아카이브를 일상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미술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미술 아카이브 소개해드립니다. 디지털 미술 아카이브는 시민과 연구자 등 누구나 미술 아카이브를 온라인으로 열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사전 공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와 연구자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로는 아카이브 필사, 아카이브 스토리 등의 메뉴가 있고 연구자 콘텐츠로는 전문 상세 검색인 분류, 전거 레코드, 시소러스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연구를 위한 참고 정보원을 제공하는 연구 가이드가 제공될 예정이고 아카이브 정책 문건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미술아카이브의 전시 및 연구, 배움, 공공 프로그램의 월별 운영 일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건립계획과 기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아트가이드 김달진이고 지금 금방 상명대학교 앞에서 김달진
미술 자료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미술 아카이브 출발에서부터 개관까지 사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개관까지 많은 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아키비스트 전문가로서 기대가 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술관은 결국 건물, 하드웨어, 소장품, 그보다는 사람이 하는 건데 조직과 인원 그리고 신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미술연구센터 일하는 직원들이 그들의 신분이 정무직, 무기한 계약직이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하는 그 아키비스트라고 하고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그 아카이브의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AMS라는 게 있어서 과거에 한국아트아카이브 협회에서 이거 공유에 대한 거를 공식적으로 질문도 하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쓰고 있나 또 이런 것들이 각각 다 개발했을 때 나중에 토감을 한다면 사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어떤 예산상 이런 거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뒷걸음질을 치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오랫동안 사단법인 자문박 문화포럼에서 공간 사용을 요구해왔고 작년 11월 8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문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쪽의 그 요구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됐나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조직은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의 분관기관으로 운영되고요. 학예연구부 소속의 미술아카이브과입니다. 5급 기관이고요. 제가 5급 그 아카이브 과장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합쳐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예연구사는 임기제 학예연구사입니다. 기록연구사 한 분은 정규직 기록연구사입니다. 기록물 관리 자격을 가진 기록연구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아키비스트가 되겠고요. 기록연구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록물 관리 요원 자격을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키비스트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는 그 아키비스트가 제공하는 그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전시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하거나 활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주신 자문박 포럼은 그간에 이제 저희 미술 아카이브가 지금 조성된 이 부지가 원래는 차고지로서 좀 방치되어 있다가 가스 충전소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지역 예술인들께서 연대하셔서 여기 이제 미술문화 공간이 들어서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활동을 하셔서 그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의 설정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고민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작품을 다루는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이쪽에 지역의 예술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카이브로서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술 아카이브로 결정이 되었고 실제 사업부서는 서울시 문화본부였고 운영 주체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작년 8월에 조직 이관이 된 터입니다. 그리고 자문법 포럼에서는 지금 건너편에 있는 그 메인동 옆에 있는 교육공간인 배움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또 계획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저희 쪽에 전달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같이 협업 프로그램을 분명히 같이 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왔고요. 여러 부분 이제 자문과 포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예술인 인프라나 자원들을 같이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요급기관의 과장님이 지금 여기 세계동을 관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급이 낮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 세계동에 걸맞는 또는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관장이라는 이름이 아카이브 관장이라는 이름으로 직위가 따로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매우 짧게 설명하고 지나가시는 것 중에 하나인 세부 배움터에서 일어나게 될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향후 오늘 2023년 4월 4일 이후에 벌어질 저는 한 10년 안에 이 아카이브가 서울시의 어떤 문화공간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최민 선생의 그 아카이브전 개관전에서 바라보는 것이 연극이 들어가고 영화가 들어가는 엄청난 장르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평론 작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관장이라는 직급에까지 어울리도록 하려면은 연극, 영화 또는 기타 예술 장르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이미지나 아카이브 자료들을 모두 이곳으로 가져올 수 있는 확장성을 지금 어느 정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이 들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더 향후 이 공간의 가치를 빛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감사드립니다. 네, 조직 규모는 저희 쪽에서도 사실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당초에는 지금 세계도였지만 D 부지라고 해서 ABC D 부지가 사실은 보존석으로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규모가 좀 축소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그 기관의 급이 정해지는 터여서 5급 기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주로 학예 부분을 담당하고 그리고 본관에는 시설과가 최근에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 지금 시설은 맡아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장 직함은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움 공간 프로그램은 사실상 배움동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을 만나고 또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공간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배움동에서는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연극이나 영화 같은 어떤 타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또 여기서 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공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소화가 될 테지만 이 기타 장르의 이미지나 아카이브 자료까지 수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명칭이 서울시 미술 아카이브고, 물론 이제 미술이라는 영역을 경계짓기에는 뭐 요즘 융합이니 통섭이니 이런 경향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술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미술, 시각 예술 분야에 한정해서 아카이브 수집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이 기관이 수집 컬렉션이 성장하게 되고 한 이후에는 여타 장르로의 그 수집 확장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각예술 저희 그 수집 컬렉션 중에는 안상수 선생님의 컬렉션이 있어서 디자인 부분으로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일부 그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아카이브가 또 일부 들어와 있어서 건축이나 또 디자인 쪽으로는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로 저희 뭐 그래픽 디자이너, 공간 디자이너, 아니면 연구자 이런 분들과 미팅을 했던 중요한 자료들 이런 것들도 아카이브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가 서울시립에 관련된 그 미술 전시 외에도 사실은 부천이라든지 아니면 사립미술관에서 하는 전시까지 아카이브는 다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서울시립미술관 산하기관에서만 하는 전시를 네, 꼭 그렇지만은 않으나 기본적으로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 작품, 소장 작가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했던 전시와 연계된 자료가 우선 수집 대상이고요. 이건 일부 기관 자료로 수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미술사적 가치, 어떤 역사적 가치, 또 시의성 있는 그런 자료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작고하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료들이 소실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 시의성 있게 수집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술기록이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수집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고 때때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차섭 선생님이 또 작고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수집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재빨리 또 저희가 또 액션을 취해서 자료를 또 수집해야 되는 그런 시의성이 있는 그런 수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큰 기관의 아카이브니까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어떤 차별화? 아니면 거기와 어떤 다른 점이 뭐가 있다 이런 한 가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질문이 큰 질문이기도 하고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희는 또 사실 시립기관이고 국립기관과는 또 다르고 또 서울시라는 그런 배경이 있고 또 늦게 출발하게 된 후발주자인 만큼 저희는 또 8, 90년대 쪽으로 또 이전에 수집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근대까지는 저희가 수집하기는 좀 어떤 학예의 역량이라든가 학예 인력의 범위들이 거기까지는 또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성이 강화된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이 수집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개자 아카이브, 창작자 아카이브도 물론 중점적으로 수집하지만 매개자 아카이브를 좀 특화하는 방향으로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